우리 방통위원장님께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그러면 취임하시고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이제 재임하시고 예. 전 재임 기간 동안 몇 번 정도 참석을 하셨습니까? 당정청 회의에. 그 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동안은 참석을 안 하시다가 올 7월 30일에 참석하시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고 입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당과의 협조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독립기구라고 돼 있고 일정 정도 사항,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검토권이 배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논의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독립성과 관련돼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이 논의사항에서 빼고 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참석한 겁니다. 사전에 그럼 안건을 조율을 해서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는 안건을 제외하고 예, 뭐 일반적인 그랬다고 정책적인 사안에 보여집니다. 대해서만 예. 하시는 건가요? 그럼 이걸 연락을 어디 당에서 연락을 받으신 건가요? 예,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예. 그럼 당에서 어느 분께서 당에서 요청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의장님 연락받는 게 요청하셨거든요. 아니라서요.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 방통위 어느 분이 연락을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상시적으로 국회와 연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요. 예. 저희도 이제 과거의 사례를 보면 2008년도에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참석하니까 그 당시 이제 야당 지금이 이제 민주당이죠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최문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정치 중립성을 훼손한 구적절한 행보라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요구했고 2011년도에는 방통위원이 당정협의회에 참여하니까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사퇴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런 당정회의에 참석한 방통위원장이나 방통위원회 행보를 두고 당시 야당이 사퇴를 하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한상혁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독임제 성격을 갖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래서 합의제 행정기구 합의제로 진행될 내용이 있고 이 독임제 성격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독임제 성격을 갖는 합의제 성격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은 대부분 방송과 관련된 부분, 여론정상과 관련된 부분은 독립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합의제 성격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그런 그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제외했기 때문에 설치법 위반이라든가 뭐 이런 논의는 전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그렇다면 정책적인 이슈만 있다면 당정청 협의회를 계속적으로 참석할 의사가 있으신 건가요? 저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그 필요하면은 그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하고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전향적인 자세는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만은 이 정책 이슈만 다룬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그 안에서 다루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국민들이 이제 방통위 독립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제를 조율을 하고요. 그 우려가 되는 사항들은 뭐 없도록 뭐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그 부분은 지금 뭐 저희 당에서 지금 검찰에 이제 고발까지 당정청 그까지 돼 있는 상태인 거지 않습니까? 제가 좀 조금 고발이 돼, 예, 고발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권경애 변호사님 페이스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오후 9시 9분에 우리 한상혁 방통위원장님께서 이 권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 윤석열도 똑같다. 나쁜 놈이다. 한동훈은 진짜 나쁜 놈이다. 쫓아내야 돼. 아예 쫓아내야지.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을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 4개월 전 얘기입니다. 예? 구체적인 워딩이 어땠는지는 뭐 기억이 뭐 나지 않고요. 뭐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려야 될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아는 지인하고의 사적 통화인데 그 통화 내용까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방통위원장님이 개인은 아니시잖아요. 정치적인 중립성을 지켜야 될 방통위원장이신 거잖아요. 아니, 방통위원장 지위에서 통화를 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알고 지내던 후배하고 개인적으로 통화한 내용이고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통화하면서 무슨 얘기는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내용도 뭐 저런 제 기억으로는 저런 그 워딩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검찰 수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좀 약간 있었는데 그리고 통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통위원장님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니까 앞에 이제 당정청 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뭐 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야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요.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있으시더라도 방통위원장 자격으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켜주셔야 된다. 이렇게 방통위원장으로서는 저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 간의 통화를 통해서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그 토론을 한다거나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겠으나 제가 방통위원장 지위에서 뭐 저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방통위원장으로서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독립성을 지켜주셔야 한다. 이런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요. 예, 정경호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